버스 안이 난장판이었습니다. 앞에선 아주머니가 춤을 추고 어떤 커플은 벌써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술 냄새와 트로트 가락이 뒤섞여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런데 저는 그게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성재 씨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따뜻했어요. 겨울인데 그 손은 왜 그렇게 따뜻했을까요? 밀어내야 했습니다. 55세의 여자가 오늘 처음 만난 남자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싫지 않았어요. 5년 만에 처음 느껴본 온기였거든요. 이 이야기는 그날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새벽 4시 저는 떡집에서 시루떡을 찌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찜 앞에 서서 혼자 떡을 뒤집고 있었죠. 남편이 떠나고 5년 이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떡 만들고 낮에 팔고 저녁에 혼자 밥 먹고 그러다 보면 하루가 가요. 일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그렇게 5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야, 한미란 영자였어요. 새벽 4시에 전화할 사람은 이 세상에 영자밖에 없죠. 30년 지기 친구이자 동네 미용실 원장이자 제 유일한 말이에요. 오늘이야 오늘. 묻지 마, 광광. 아, 그거 며칠 전에 영자가 난리를 쳤었죠. 묻지마 관광 인원이 한 명 빠졌는데 대신 갈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안 간다고 했는데 영자가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이놈 빠지면 나 벌금이야. 제발. 응. 평생 부탁이다. 평생 부탁을 이번 달에만 3번째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진짜야. 사랑해. 5시 반까지 마트 주차장으로 와. 늦으면 죽어. 전화가 끊어지고 저는 찜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시루떡이 거의 다 쪄졌더라고요. 이거 시켜서 포장해 놓고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놔두고 가야 하나? 잠깐 고민하다가 그냥 불을 껐어요.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겠지. 어차피 손님도 많지 않은데. 씻고 옷 입고 나오니까 5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참 칙칙하더라고요. 화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에이 그냥 가자 싶었어요. 누가 보겠어요? 묻지마 관광에서. 집합 장소는 동네 대형마트 주차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인데도 사람들이 꽤 모여 있었어요.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고 그 앞에 중년 남녀가 40명쯤 되어 보였죠.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벌써부터 분위기가 들떠 있었습니다. 미라나 여기 영자가 손을 흔들었어요. 달려가서 옆에 서니까 영자가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야, 좀 꾸미고 오지. 이게 뭐야? 누가 보겠어? 몰라. 인연이 어디서 올지. 오늘 옆자리 뽑기 하거든. 뽑기? 그게 뭔 소리야 하고 물으려는데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번호표 뽑겠습니다. 뽑으신 번호가 오늘 하루 좌석이에요. 옆자리 분이랑 친하게 지내셔야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아, 이런 거구나. 묻지마 관광이라더니 진짜 묻지마네. 제 앞에 바구니가 왔습니다. 접힌 종이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손을 넣어서 하나 집었죠. 23번. 버스에 올라타니까 좌석 번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23번은 창가 자리였어요. 통로 쪽으로 걸어가면서 번호를 확인했는데 제 자리 옆 24번에 이미 누가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였어요. 첫눈에 다른 아저씨들이랑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배가 안 나왔어요. 어깨가 넓고 듬직했고 얼굴도 나이에 비해 잘생긴 편이었죠. 멍하니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23번이세요? 아, 네. 자리에 앉았어요.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가까웠습니다. 옆에서 남자 냄새가 났어요. 비누 냄새 같은 거 오랜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죠.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속으로 혼잣말을 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고 분위기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자, 출발합니다. 오늘 하루 신나게 놀아요. 산 가서 등산은 안 하고 경치 보고 밥 먹고 노래 부르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뒤쪽을 가르쳤습니다. 술 준비되어 있어요. 드실 분?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앞좌석에서부터 소주병과 맥주캔이 돌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도 안 됐는데 술이라니 싶었지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다들 신나 있었거든요. 영자가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제 옆자리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뜨고 엄지를 지켜 세웠어요. 저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죠. 그때 소주잔이 돌아왔습니다. 옆자리 남자가 잔을 2개 받아들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한잔 하실래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생각보다 눈매가 부드럽더라고요. 저는 술을 잘 못 마셔서 한 잔만요. 분위기니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분위기였어요. 새벽부터 버스 타고 산으로 가면서 술 마시는 이 이상한 분위기. 잔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을 타고 내려가는 게 따끈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한 잔이 시작이라는 걸요. 이 옆자리가 이 번호표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소주잔을 내려놓으면서 옆을 슬쩍 봤습니다. 그 사람도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궁금했나 봐요. 오성재입니다. 58살이에요. 저는 한미란이에요. 55살이고요. 미란 씨,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한테 제 이름이 불리는 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잘 부탁드려요. 오늘 하루, 성재 씨가 소주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죠. 짠! 하는 소리와 함께 잔이 부딪혔어요.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은 점점 시끌벅적해지고 있었고 앞쪽에서는 벌써 노래방 기계를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묻지 마. 광광. 정말 묻지 말아야 할 것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올라타자 속도가 붙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가고 하늘은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차 안은 벌써 술 냄새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성재 씨가 소주병을 들어 제 잔에 따라줬습니다. 한 잔 더 하실래요? 아, 네, 조금만요. 잔내 술이 찰랑찰랑 차올랐어요. 성재 씨는 자기 잔도 채우더니 안주봉지를 열었습니다. 오징어랑 땅콩이 섞인 거였어요. 이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징어를 하나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지면서 술이 당기더라고요. 하는 마시니까 몸이 슬슬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아침 일찍 나와서 긴장했던 게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 씨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성재 씨가 물었어요. 창밖을 보다가 고개를 돌리니까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요, 떡집해요. 작은 거 떡집이요?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 시루떡이랑 인절미랑 뭐 별거 아니에요. 대단하시네. 떡 만드는 거 힘들잖아요. 성재 씨가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어요. 힘들긴요. 그냥 익숙해진 거죠. 혼자 하니까 더 그렇고 혼자요? 네. 남편이 5년 전에 갔거든요. 말하고 나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싶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신세한탄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입이 열리더라고요. 술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 앞에서는 말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성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로의 말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주더라고요. 저도 혼자 산지 오래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요. 15년 됐네요. 이혼하고 아자식도 없어요. 그냥 혼자 살았어요. 쭉 15년이라 저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5년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15년을 혼자 살았다니 뭐 하셨어요? 일은요. 정비소요. 자동차 정비. 근데 몇 년 전에 정리했어요? 아, 그래서 제가 무심코 말했어요. 성재 씨가 고개를 갸우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니, 그냥 손이 크시길래 정비소 하셨으면 손 쓰셨겠다 싶어서요. 말하고 나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왜 손 얘기를 해? 멍청하게 속으로 자책하는데 성재 씨가 웃었어요. 맞아요. 평생 손으로 먹고 살았죠. 차 밑에 들어가서 기름때 묻히고 그가 자기 손을 펴서 보여줬습니다. 크고 두툼한 손이었어요. 송금 사이사이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것 같았죠. 이런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뭐 먹고 살려면 해야죠. 성재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 떠나고 울고 있을 시간 없었어요. 당장 떡집 열어야 했고 손님 받아야 했고 그렇게 5년을 버텼으니까요. 미란 씨도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혼자서 떡집 운영하시려면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사람이 뭐든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지고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서로 통하는 게 있었어요. 둘 다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앞쪽에서 트로트 전주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노래방 기계를 켠 거예요. 버스 안에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묻지 마. 관광이라 그런지. 자, 분위기 한번 밝아볼까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른 분이었는데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통로로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좋아, 오빠가 좋아. 트로트 가락에 맞춰 엉덩이를 실룩실룩 흔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언니 잘한다. 한국어.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이게 묻지마 관광이구나. 새벽부터 버스 타고 가면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거 말로만 듣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성재 씨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처음 와봤는데 대단하네요. 그러게요. 저도 이런 줄 몰랐어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이번엔 씁쓸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웃긴 거였죠. 눈앞에서 60대 아주머니가 엉덩이 춤을 추고 있으니까요. 앞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남자였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가 무조건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지는 게 웃겼어요. 근데 본인은 진지했습니다. 눈을 감고 열창을 하더라고요. 버스 안 분위기가 점점 달아올랐습니다. 술이 더 돌기 시작했어요. 누가 맥주캔을 열었는지 퍽하는 소리가 났고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터졌죠. 성재 씨가 제 잔에 또 술을 따라줬습니다. 더 드실래요? 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오늘 어차피 상 가서 놀다 오는 거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오늘 하루쯤은 괜찮겠지. 언제 이렇게 놀아보겠어. 술을 한 모금 마시는데 성재 씨가 안주를 집어서 제 앞에 놓아줬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속 버버리면 안 되니까 감사해요. 그 작은 배려가 마음에 닿았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 저한테 술 따라주고 안주 챙겨주는 게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셨거든요. 그래서 둘이 마주 앉아 술 마셔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이랑은 술 마시면 재밌겠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랬어요. 영자가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저랑 성재 씨를 번갈아 보더니 엄지를 지켜 세웠어요. 괜찮냐고 입모양으로 물었죠.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영가 활짝 웃었어요. 잘하고 있어 하는 표정이었죠. 앞쪽에서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신나는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몇몇 사람들이 통로로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60대 아주머니가 또 나왔는데 이번엔 옆에 있던 아저씨를 끌어냈어요. 둘이 손잡고 빙글빙글 도는 게 웃겼죠. 버스 안이 완전히 술집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재 씨가 앞쪽을 바라보다가 저를 봤어요. 저기, 저 아주머니 대단하지 않아요? 네, 진짜요? 저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겠죠? 저 정도면 체력이 장난 아닐 거예요. 우리는 또 웃었습니다. 웃으면서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고 앞에서 벌어지는 난장판을 구경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깨가 편해졌다는 걸요. 아까까지 긴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었어요. 성재 씨 옆에 앉아 있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편했어요. 그건 성재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처음보다 표정이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거든요. 미란 씨. 네, 오늘 관광 끝나면요. 성재 씨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끝나면요? 아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나면 얘기하는 게 웃기네요. 그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또 환호성이 터졌어요. 누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음정이 완전히 나가 있었죠.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가이드가 외쳤어요. 상까지 1시간 남았습니다. 분위기 더 올려요. 버스 안이 더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술이 더 돌고 노래소리가 더 커지고 웃음소리가 더 많아졌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떴더라고요. 하늘이 파랗게 맑았어요. 오늘 하루가 어떻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좀 즐거운 것 같다. 그 정도만 생각했어요. 옆에서 성재 씨가 또 잔을 채워줬습니다. 한 잔 더요? 고마워요. 잔을 받으면서 손이 스쳤어요.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온기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차까지 1시간쯤 남았다고 했을 때 버스는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로에서 춤추는 사람이 서너 명은 됐어요. 60대 아주머니 두 분이 서로 손잡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고 50대 아저씨 한 분은 혼자서 어깨춤을 추고 있었죠. 노래방 기계에서는 트로트가 쉴 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돌아와요, 부산왕에. 누군가 목이 터져라 부르고 있었어요. 음정은 완전히 나갔는데 본인은 눈 감고 열창 중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잘한다. 한국어. 저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관광버스 맞나 싶었어요. 완전히 동네 노래방이었죠. 아니, 노래방보다 더했어요. 술 냄새, 땀 냄새, 향수 냄새가 뒤섞여서 머리가 어지러지했습니다. 그때 앞쪽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까 60대 아주머니 한 분이 위롯을 걷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배 좀 보여줘. 이 정도면 아직 괜찮지. 아주머니가 배를 드러내고 엉덩이를 흔들었어요. 주변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세상에 제가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재 씨가 옆에서 웃었어요. 저도 처음인데 이런 줄 몰랐어요. 그러게요. 이게 묻지마 관광이구나. 이제 알겠어요. 말로만 듣던 거였는데 우리는 동시에 웃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난장판이 너무 황당해서 웃는 수밖에 없었어요. 앞좌석을 보니까 어떤 커플은 벌써 껴안고 있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녀였는데 여자가 남자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남자 손은 여자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 옆 좌석에서는 더 대담한 커플도 있었습니다.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대놓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술에 취해 있었고 노래에 취해 있었고 분위기에 취해 있었으니까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속으로 생각했어요. 새벽에 눈 떴을 때는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습니다. 떡집에서 시루떡 지던 제가 지금 이 버스 안에 앉아 있다는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때 성재 씨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버스가 흔들렸거든요. 커브를 도는 것 같았어요. 그 바람에 몸이 기울면서 어깨가 부딪혔죠. 아, 죄송해요. 성재 씨가 말했습니다. 몸을 떼려고 했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왔어요. 성재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앞에서는 여전히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부르고 있었는데 후렴구에서 다들 따라 부르는 소리가 났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눈물도 아무나 흘리나. 그 시끄러운 와중에 저와 성재 씨 사이에는 이상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재 씨가 손을 뻗었어요. 천천히 제 손을 향해서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뭐야 속으로 당황했어요. 근데 손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성재 씨의 손이 제 손 위에 올라왔어요. 가볍게 마치 괜찮냐고 묻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하지? 겨울인데 버스 안이 따뜻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온기였어요. 괜찮아요. 성재 씨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눈을 보면서요. 저는 대답해야 했어요. 안 된다고 해야 했어요.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술 때문이었을까요?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5년 동안 아무도 잡아주지 않았던 손이 누군가의 온기를 원했던 걸까요? 성재 씨가 제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크고 두툼한 손이었어요. 정비소에서 평생 일한 손. 거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부드럽더라고요. 5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제 손을 잡아준 게 남편이 떠나고 5년 동안 아무도 제 손을 잡아준 적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조문객들이 악수는 했지만 그건 다른 거잖아요.
이렇게 손을 감싸주고 온기를 전해주는 건 달랐습니다. 그 따뜻함에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앞에서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신나는 트로트에서 느린 발라드로 보고 싶은 얼굴이었어요.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았죠. 성재 씨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빼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손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산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죠. 그때 성재 씨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래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이 제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외투 위로. 제가 다리에 덮어놓았던 외투 위로요. 숨이 막혔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55세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밀어내야 한다고. 근데 손이 안 움직였어요. 성재 씨의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얹혔습니다. 외투 위로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외투를 뚫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벅지가 뜨거워졌어요. 아니,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 같았죠. 밀어내야 했습니다.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쳐야 했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싫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좋았어요. 누군가의 손이 제 몸에 닿아 있다는 게, 그 온기가 전해진다는 게 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어요. 성재 씨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이대로 있어도 된다는 뜻이었죠. 성재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눈빛이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성재 씨가 손에 힘을 줬습니다. 제 허벅지를 살짝 감싸주듯이 세게는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있다는 걸 확인하듯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대 때도 이렇게 뛰지 않았어요. 남편하고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앞에서 노래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빠른 트로트였어요. 통로에서 다시 춤추는 사람들이 나왔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보였어요. 성재 씨 손만 느껴졌습니다. 허벅지 위에 얹힌 그 손의 무게와 온기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좋지?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근데 몸은 솔직했어요. 그 손을 밀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잠시 후 산입구에 도착합니다. 1시간 자유시간이에요. 화장실도 있고 매점도 있으니까 편하게 쉬다 오세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쪽에서 춤추던 사람들이 자리로 돌아갔어요. 노래방 기계도 꺼졌죠. 성재 씨가 손을 뗐습니다. 천천히 아쉬운 듯이 저도 손을 걷었어요. 허벅지 위가 갑자기 허전했습니다. 온기가 사라지니까 추운 것 같았어요. 이상했죠. 아까까지는 덥다고 느꼈는데 버스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성재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내릴까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서면서 눈이 마주쳤어요. 손 놓기가 아쉬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꿈이었나? 근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허벅지에는 아직 그 손에 온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영자가 달려왔습니다. 야, 너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뭐가? 빨개. 완전 빨개. 저는 손으로 볼을 만져봤어요. 뜨거웠습니다. 술 때문인가 봐. 술 때문이라고? 진짜 영자가 수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지만 저는 못 본 척 앞으로 걸었어요. 성재 씨가 저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넓은 어깨가 보였어요. 아까 제 손을 잡았던 손이 보였죠. 뭐야? 나 진짜 왜 이러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술기운이 확 달아나는 느낌이었죠. 산 입구였습니다. 주차장 옆으로 매점이 있었고 화장실도 보였어요. 저 멀리 산이 우뚝 솟아 있었는데 겨울이라 나무들이 다 앙상했습니다. 근데 하늘이 파랬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가이드가 손을 들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1시간 자유시간이에요. 등산하실 분은 등산 이용하시고 힘드신 분은 주변 산책로만 돌아도 됩니다. 1시간 후에 여기 주차장으로 모여주세요.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등산로 쪽으로 갔고 대부분은 매점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자는 화장실 간다며 먼저 가 버렸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란 씨 돌아보니까 성재 씨였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제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렸던 그 사람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화끈해졌어요. 같이 걸을래요? 성재 씨가 물었습니다.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아까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같이 걸어도 되나? 아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거절할 이유도 딱히 없었어요. 그냥 산책하는 건데 뭘. 네, 대답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왜 이렇게 쉽게 대답한 거야? 속으로 자책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성재 씨가 앞서 걸었어요. 저는 밤 발작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산책로가 있었어요. 그렇게 긴 길은 아니었는데 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이 예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낙엽 밟히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죠. 어색했습니다.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은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성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그 얘기를 하려는구나. 죄송했어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재 씨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실례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를 받아들여야 하나, 괜찮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해야 하나.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몇 초가 지났어요. 성재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쾌하셨으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성재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싫지 않았어요. 말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지? 싫지 않았다고? 그걸 왜 말해? 바보같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고개를 숙이고 땅만 봤습니다. 낙엽이 바스라지는 게 보였어요. 성재 씨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게 느껴졌죠. 그러다 성재 씨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면 손잡고 걸어도 될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20대 때도 이렇게 안 뛰었어요. 고백받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손을 봤습니다. 크고 두툼한 손이었어요. 아까 제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던 손, 따뜻했던 손.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어요. 성재 씨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까처럼요. 성재 씨가 웃었어요. 환하게 처음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까까지는 그렇게 안 웃었거든요. 조금씩 미소만 지었는데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어요. 까져 손잡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서요.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죠.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가 팔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가슴까지 퍼지는 느낌이었죠. 이게 뭐지? 처음 만난 사람이랑 손잡고 산책하다니. 55세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발은 멈추지 않았어요. 손도 놓지 않았고요. 성재 씨가 물었습니다. 떡집이라고 하셨죠? 네. 아까 버스에서 떡집 하신다고. 아, 네. 작은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떡집 이름. 왜 그걸 물어보지 싶었어요. 근데 대답했습니다. 미란이네 떡집이요. 시장통에 있어요. 미란이네 떡집. 성재 씨가 되뇌었어요. 마치 외우려는 것처럼. 나중에 떡 사러 갈게요. 네. 진짜로요. 시루떡 좋아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갈 거예요. 성재 씨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눈을 보면서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대답했어요. 말하고 나서 얼굴이 또 달아올랐습니다. 뭐야? 이건 무슨 약속 같잖아. 산책로 끝에 전망대 비슷한 곳이 있었어요. 거기 서니까 산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멀리 봉우리들이 늘어서 있었고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손이 따뜻해서 괜찮았습니다. 성재 씨가 산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저기요, 미란 씨. 네. 오늘 끝나면요. 아까 버스에서 하다 말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오늘 끝나면 일라고 하다가 말았었죠. 연락해도 될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연락, 그러면 오늘 이후에도 만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할게요.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되고요. 성재 씨가 저를 봤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거절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 물어보는 눈빛. 저는 생각했습니다. 연락해도 될까?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버스 안에서 저런 일도 있었는데 이러다 이상한 관계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짧게. 성재 씨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그러고는 또 웃었습니다. 아까처럼 환하게. 고마워요. 뭐가요? 연락해도 된다고 해줘서요. 저도 웃었어요. 왜인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사람 때문인지 손을 잡고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산책로가 그렇게 길지 않았는데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더 걷고 싶었습니다. 이 손을 더 잡고 있고 싶었어요. 주차장이 가까워지자 성재 씨가 손을 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 앞에서 손잡고 있기는 그랬겠죠. 손이 허전했어요. 방금까지 있던 온기가 사라지니까 추운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영자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야, 어디 갔었어? 찾았잖아. 그냥 산책했어. 혼자 영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혼자 영자가 눈을 가늘게 떴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잡더니 버스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빨리 타. 점심 먹으러 간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까 앉았던 23번 자리로 갔어요. 성재 씨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성재 씨가 살짝 웃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까웠죠. 아까와 똑같은 거리였는데 느낌이 달랐습니다. 뭔가 확인된 느낌이랄까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자, 점심 먹으러 갑니다.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동안 노래 한 곡씩 하실 분,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또 시작이었어요. 노래방 기계가 켜지고 트로트가 울려 퍼졌죠. 근데 아까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더 과해져 있었어요. 술이 더 돈 건지 아니면 산에서 놀다 와서 풀린 건지 통로에서 춤추는 사람이 더 많아졌고 목소리도 더 커졌습니다. 앞좌석을 보니까 아까 껴안고 있던 커플이 이번엔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대놓고 옆에서 누가 보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 씨가 속삭였어요. 점점 더 심해지네요. 그러게요. 저도 속삭였습니다. 왠지 작은 목소리로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손이 스쳤습니다. 팔걸이 위에서요. 일부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성재 씨 손이 제 손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산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는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앞에서는 난장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보였어요. 손끝에 닿음은 온기만 느껴졌습니다. 점심 먹고 기가객일 버스는 어떨지 문득 궁금해졌어요. 점심은 산 아래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백반이었어요. 된장찌개에 불고기 나물 몇 가지 평범한 밥상이었는데 술이 또 돌았습니다. 막걸리였어요. 가이드가 테이블마다 주전자를 돌렸죠. 성재 씨가 제 잔에 막걸리를 따라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 벌써 취한 것 같은데 밥 먹으면 괜찮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밥을 먹으니까 속이 든든해지면서 정신이 좀 돌아왔습니다. 근데 막걸리를 마시니까 또 몽롱해졌죠. 낮술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점심을 먹고 다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비가 길이었어요. 가이드가 말했죠. 자, 집까지 2시간 정도 걸려요. 마지막으로 신나게 놀고 가시죠. 여기저기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노래방 기계가 또 켜졌어요. 트로트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죠. 근데 아까보다 분위기가 훨씬 더 과해져 있었습니다. 앞좌석에서는 60대 커플이 대놓고 껴안고 있었어요. 남자가 여자 허리를 감싸고 여자는 남자 어깨에 기대서 뭔가 속삭이고 있었죠. 그 옆 좌석에서는 더 심했습니다. 입을 맞추고 있었어요. 아까 상가기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엔 더 깊어 보였습니다. 통로에서는 또 춤판이 벌어졌어요. 60대 아주머니가 치마를 걷어올리면서 엉덩이를 흔들었습니다. 주변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죠. 언니 더 올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버스 안이 완전히 술집 아니 그보다 더한 분위기였습니다. 새벽에 출발할 때도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은 그때의 배는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 성재 씨가 있었고 어깨가 닿을 듯 말 듯 가까웠죠. 그때 성재 씨가 귀속말을 했어요.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미란 씨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주변 소음 때문에 작게 말해야 했겠지만 그래도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네. 저기 뒤에 자리 비었는데 고개를 돌려 뒤를 봤습니다. 맨 뒷좌석이 비어 있었어요. 두 자리가 나란히. 갈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뒷좌석으로 가자는 거잖아요. 둘이서 거기서 뭘 하려고? 아니 뭘 하려는지 알았어요. 앞좌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봤으니까요. 거기로 가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잖아요. 안 된다고 해야 했습니다. 여기 있겠다고 해야 했어요. 55세 여자가 처음 만난 남자랑 뒷좌석에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술 때문이었을까요?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까 산에서 손잡고 걸었던 게 자꾸 생각나서였을까요? 성재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도 따라 일어났어요. 영자가 뒤에서 뭔가 말하는 것 같았는데 못 들은 척했습니다. 통로를 지나 맨 뒤로 갔어요. 뒷좌석은 다른 좌석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거기 앉으니까 버스 전체가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앞에서 벌어지는 난장판이 한눈에 들어왔죠. 근데 이상하게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저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다른 세상일 같았습니다. 여기는 둘만의 공간 같았죠. 성재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아까보다 더 가까웠어요. 어깨가 완전히 닿았습니다. 앞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천년의 사랑을 부르고 있었는데 고음에서 목이 갈라지는 게 웃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성재 씨가 말했습니다. 아까 산에서요? 네. 제가 연락해도 되냐고 물었잖아요. 네. 진심이었어요. 저는 성재 씨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가까웠습니다. 숨결이 닿을 것 같은 거였죠. 그냥 오늘 하루 노는 거로 끝내기 싫어서요. 미란 씨를 더 알고 싶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나를 더 알고 싶다고. 처음 만난 사람이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또 말이 먼저 나왔어요. 저도 성재 씨랑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 이렇게 솔직해지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술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공간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뒷좌석이라 아무도 안 보니까 마음이 풀린 건지도 몰랐어요. 성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 산에서처럼요. 따뜻했어요. 미란 씨.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뭔데요? 성재 씨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지금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도 될까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 가까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미 충분히 가까운데 더 가까이 간다는 건 대답해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해야 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랑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성재 씨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눈이 보였고 코가 보였고 입술이 보였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짝 스치는 정도였는데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짧았어요. 금방 떨어졌죠. 눈을 떴습니다. 성재 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 키스였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아까보다 길었어요. 더 깊었고요. 성재 씨의 손이 제 허리로 왔습니다. 부드럽게 감싸 안듯이 저는 성재 씨의 어깨를 잡았어요. 넓은 어깨였습니다. 단단했죠?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20대 때 첫 키스할 때도 이렇게 안 뛰었어요. 남편하고 처음 입 맞췄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앞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수 소리도요. 누군가 잘한다 하고 외치는 소리도요. 근데 그게 다 멀게 느껴졌어요. 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이 사람의 입술만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참 만에 입술이 떨어졌어요. 숨을 몰라 쉬었습니다. 성재 씨도 숨을 고르고 있었죠. 미란 씨.
네, 이 나이에 이런 거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저는 웃었어요. 성재 씨도 웃었습니다.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래요? 네. 근데요. 저는 성재 씨의 눈을 봤습니다. 싫지 않아요. 그 말에 성재 씨가 또 웃었어요. 환하게. 아까 산에서 웃었던 것처럼 저도요. 성재 씨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을 것처럼 꼭 쥐었어요.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커브를 도는 것 같았어요. 그 바람에 몸이 기울면서 더 가까워졌죠. 성재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팔로 감싸 안으면서 제 머리가 성재 씨 어깨에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앞에서 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잘 불렀나 봐요. 근데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고 싶었어요. 이 사람의 품에 안겨서. 미란 씨. 네. 오늘 진짜 잘 왔네요. 뭐가요? 이 관광해요. 영자 씨 덕분에 왔는데 미란 씨 만났잖아요. 저는 웃었어요. 저도요. 안 오려고 했는데 그랬어요? 네. 귀찮아서 새벽부터 일어나기 싫었거든요. 다행이다. 뭐가요? 왔잖아요. 안 왔으면 못 만났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맞아요. 안 왔으면 못 만났을 거예요. 영자가 아침에 전화 안 했으면, 제가 귀찮다고 안 갔으면, 번호표 뽑아서 23번 안 나왔으면 인연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나무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예뻤습니다. 성재 씨 품에 안겨서 창밖을 봤어요. 나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이 멀어지고 있었죠. 아, 이 시간이 안 끝났으면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버스가 계속 달렸으면, 목적지에 안 도착했으면, 이대로 계속 갔으면, 근데 시간은 흐르고 버스는 달렸습니다. 키스하다 눈을 떴는데 성재 씨 손이 다시 제 다리 위로 올라와 있었어요. 아까 상가기 전처럼요. 근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성재 씨의 손이 외투 아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까 상가기 전에는 외투 위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외투를 걷고 그 아래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미란 씨, 성재 씨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귀가에 대고 속삭이듯이 괜찮아요. 저는 대답해야 했어요. 안 된다고 해야 했습니다. 버스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 뒤를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또 성재 씨가 외투를 넓게 폈습니다. 저와 자기 다리 위에 넓게 덮었어요. 마치 담요처럼 밖에서 보면 그냥 외투 덮고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아무도 안 봐요. 성재 씨가 말했습니다. 안심시키듯이. 근데 그 말이 오히려 심장을 더 뛰게 만들었어요. 앞을 봤습니다. 다들 자기들끼리 놀고 있었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 춤추는 사람, 껴안고 입 맞추는 커플. 아무도 뒤를 안 보고 있었습니다. 성재 씨의 손이 움직였어요. 외투 아래에서 제 허벅지 위에 얹혀있던 손이 천천히 안쪽으로 숨을 참았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55세, 여자가 버스 안에서 처음 만난 남자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몸은 말을 안 들었습니다. 손이 안쪽으로 올 때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요.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도로가 울퉁불퉁한 모양이었어요. 그 진동이 몸 전체로 전해졌죠. 성재 씨의 손이 더 깊이 들어왔어요. 허벅지 안쪽 깊숙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소리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참아야 했어요. 여긴 버스 아니니까. 성재 씨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아는 것 같았어요. 15년을 혼자 살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능숙할 수가 있나 싶었죠. 이 사람 대담하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과묵하고 조용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말수도 적고 점잖아 보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대담한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남편도 이렇게 안 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스릴 같은 건 없었어요. 항상 집에서 어두운 방에서 조용히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버스 아니었고, 앞에 사람들이 있었고, 누군가 뒤를 돌아보면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 긴장감이 온몸을 짜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버스가 또 흔들렸어요. 커브를 도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기울면서 성재 씨 쪽으로 쏠렸죠. 그 바람에 손이 더 깊이 숨이 턱 막혔어요. 참기 힘들었습니다. 뭔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어요. 배 아래쪽에서부터 쭉 5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습니다. 앞에서 노래가 바뀌었어요. 빠른 트로트에서 느린 발라드로 사랑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나 왔습니다. 분위기가 살짝 가라앉았죠. 근데 저는 그게 안 들렸어요. 성재 씨의 손만 느껴졌습니다. 외투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 손만 미란 씨, 성재 씨가 속삭였어요. 귀가에 입술이 닿을 것 같은 거리에서 괜찮아요? 또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계속해도 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말하면 소리가 새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성재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더 깊이 더 세게. 참다가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숨소리 같았지만 분명히 신음이었어요. 성재 씨가 웃었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게 느껴졌어요. 들켜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났어요. 황당해서 들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러고 있다는 게 55세의 버스 뒷좌석에서 처음 만난 남자랑 근데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릴이 있었어요. 심장이 뛰는 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5년 동안 이런 느낌 못 받았거든요. 남편 떠나고 나서 저는 그냥 살았어요. 숨만 쉬고 있었달까요? 떡집 일하고 밥 먹고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온몸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피가 도는 게 느껴졌고, 심장이 뛰는 게 느껴졌고, 숨이 가빠지는 게 느껴졌죠. 성재 씨의 손이 계속 움직였어요. 능숙하게 어디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처럼 또 신음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어요. 참아야 했습니다. 여긴 버스 아니니까. 성재 씨가 제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참지 마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말이 귀를 간지렸어요. 아무도 안 봐요. 또 그 말 아무도 안 본다고. 근데 그 말이 오히려 더 흥분되게 만들었습니다. 앞에서 환호성이 터졌어요. 누군가 노래를 잘 불렀나 봐요.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버스가 또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크게 도로에 뭔가 있었나 봐요. 몸이 튕기면서 성재 씨 쪽으로 더 쏠렸죠. 그 순간 뭔가 터질 것 같았어요. 배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게 정점에 다다른 것 같았습니다. 눈을 꽉 감았어요. 이를 악물었고요.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죠. 작은 신음이 또 새어나왔어요. 이번엔 조금 더 크게. 근데 앞에서 노래소리가 커서 아무도 못 들었을 거예요. 아마도 한참이 지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에 힘이 빠지면서 성재 씨 어깨에 기대졌어요. 성재 씨가 손을 뺐습니다. 천천히 외투 아래에서 나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또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안 나왔거든요. 숨을 고르는 데에만 집중해야 했습니다. 물 드릴까요? 성재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겨우 말이 나왔어요. 목소리가 좀 갈라졌지만요. 앞에서 가이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도착까지 30분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한 곡씩 더 하실 분? 30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아쉬웠습니다. 이상하게 아까까지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새벽부터 끌려와서 버스 타고 산 가고 귀찮은 하루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버스가 계속 달렸으면, 이 사람 옆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으면, 성재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란 씨, 네, 오늘 끝나도 연락할 거죠? 저는 성재 씨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네, 할 거예요. 대답했습니다. 확실하게 성재 씨가 웃었어요. 안심한 것처럼. 다행이다. 저도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놓이기 시작했죠.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예뻤습니다. 이 순간이, 이 풍경이, 이 사람이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버스는 달리고 시간은 흐르고 30분은 금방 지나갔어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던 대형마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해가 거의 다 졌더라고요.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 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지쳐 보였어요. 새벽부터 버스 타고 술 마시고 놀았으니까요. 근데 표정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 잘 놀았다는 표정들이었죠. 저도 일어났어요. 성재 씨가 먼저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잡고 일어섰죠. 손이 따뜻했어요. 아까 버스 안에서 느꼈던 그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좀 들었죠? 술 기운이 완전히 깬 건 아니었지만 아까보다는 나았어요. 성재 씨가 저를 봤습니다. 카톡 아이디 알려주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폰을 꺼냈어요. 아이디를 교환했습니다. 성재 씨가 바로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저예요라고 저는 친구 추가를 눌렀습니다. 꼭 연락할게요. 성재 씨가 말했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저도 대답했어요. 그때 영자가 달려왔습니다. 야, 한미란 너 어디 갔었어? 뒷좌석에 있길래 안 불렀는데. 영자가 제 팔을 잡아요. 저는 성재 씨를 돌아봤습니다. 성재 씨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치자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연락해요. 성재 씨가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자가 제 팔을 끌고 가면서 속삭였어요. 야, 대박이다. 뒷좌석에서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어. 거짓말. 얼굴 봐 다 튀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얼굴이 빨개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영자가 계속 물었습니다. 뭐 했냐고? 어디까지 갔냐고? 저는 대답 안 했어요. 창밖만 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텅 빈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익숙했던 풍경이었어요. 혼자 사는 집, 불 꺼진 거실, 아무도 없는 방.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유독 커져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성재 씨의 손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허벅지에 닿았던 그 감촉이, 귀가에 속삭이던 그 목소리가, 내가 오늘 뭘 한 거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처음 만난 남자랑 버스 뒷좌석에서 55세의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후회가 안 됐어요. 오히려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 손이, 그 입술이, 그 눈빛이 손이 허벅지에 닿았을 때 왜 밀어내지 않았을까? 아니, 솔직히 말할게요. 밀어내기 싫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설렜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눈 감으면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뒤척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눈을 비비면서 폰을 봤어요. 성재 씨였습니다. 잘 잤어요. 어젯밤 꿈에 미란 씨가 나왔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바로 답장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왔어요. 성재 씨 생각하느라 그렇게 쓰고 싶었어요. 근데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거야? 설레면 뭐 해? 잘 안 되면. 괜히 정줬다가 힘들어지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제는 분위기에 휩쓸렸던 거라고 술 때문이었다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망설이다가 한참 뒤에 답장했어요. 네, 잘 잤어요. 그것뿐이었습니다. 더 쓰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저도 성재 씨 생각했어요. 오늘 뭐 해요? 언제 만날까요? 그런 말들이 손끝에서 맴돌았지만 보내지 못했어요. 성재 씨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떡집일 바쁘시죠? 네, 바빠요. 짧게 대답했어요. 왜 이러는지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대담하게 굴었으면서 오늘은 왜 이렇게 쭈격거리는 건지. 그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성재 씨는 매일 연락을 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뭐 하세요? 저는 산책 중이에요. 답장은 했어요. 근데 짧게만. 네, 감사해요. 저도 감기 조심할게요. 저는 이래요. 이 정도. 성재 씨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밥 한번 같이 해요. 보자마자 가슴이 뛰었어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어제도 그저께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잤거든요.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라서 잠이 안 왔어요. 근데 답장은 이랬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다음에요.
보내고 나서 폰을 던졌어요. 바보같이 왜 이러는 거야? 속으로 욕했습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 되잖아. 왜 자꾸 피하는 거야? 근데 무서웠어요. 만나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버스에서처럼 그러다 정이 들면, 그러다 안 되면, 또 혼자 남으면 5년 전에 남편 떠나보내고 그 허전함이 얼마나 컸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그 구멍이 메워지는데 몇 년이 걸렸는지 겨우 익숙해졌는데 또 누군가한테 정줬다가 혼자 되면 어쩌나 그 생각에 손이 안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성재 씨 연락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하루에 두세 번 오던 카톡이 이틀에 한 번이 되고 4월에 한 번이 됐어요. 답장을 성의 없이 하니까 그쪽도 지친 거겠죠. 마지막 카톡은 이랬습니다. 미란 씨, 바쁘시면 연락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읽고 나서 한참 폰만 쳐다봤어요. 기다린다고. 이 사람이 저를 기다린다고 답장하고 싶었습니다. 기다리지 마세요라고 할까? 저도 보고 싶어요. 라고 할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어요. 결국 아무것도 못 보냈습니다. 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죠. 며칠 뒤 영자가 떡집에 찾아왔어요. 야, 요즘 왜 그래? 떡맛도 없어졌어. 그래, 응. 뭔가 빠진 맛이야.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근데 영자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성재 씨, 연락 안 해? 어떻게 알았어?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야, 왜 안 만나? 버스에서 그렇게 좋아하더니 저는 떡 반죽을 치대면서 대답했어요. 몰라.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안 될 것 같아. 뭔 소리야. 만나고 싶으면 만나야지.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맞나 싶어서. 잘 안 되면 어쩌나. 영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야,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래도 야, 5년 동안 혼자 산 거면 충분히 외로웠잖아. 이제 좀 행복해도 되잖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반죽만 계속 치댔습니다. 영자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그 사람도 기다리다 지치면 가버려.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면 가버린다. 맞아요. 제가 계속 이러면 성재 씨도 포기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손이 안 움직였어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떡 만들고 낮에 손님 받고 저녁에 정리하고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 문 닫을 시간이 됐어요. 셔터 내리려고 밖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손에 뭔가 들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성재 씨였어요. 코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귀도 빨갛고 볼도 빨갛더라고요. 떡 사러 왔어요. 성재 씨가 말했습니다. 손에 빈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주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만나자는 말도 피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직접 찾아온 거잖아요. 성재 씨가 웃었어요. 환하게. 몇 번 하는데 오늘은 용기해서 기다려봤어요. 성재 씨가 말했습니다. 손에 빈 봉투를 들고 코끝이 빨갛게 얼어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2주 동안 연락도 제대로 안 하고 만나자는 말도 피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직접 찾아온 거잖아요. 언제부터 있었어요?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1시간쯤이요? 오늘은 끝까지 기다려보려고요. 1시간이 추운 날씨에 1시간을 밖에 서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어오세요. 밖에 추운데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습니다. 성재 씨가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 들어왔어요. 떡집 안은 따뜻했습니다. 찜기에서 나오는 열기가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성재 씨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작은 가게였습니다. 진열대에 떡이 몇 개 남아 있었고 뒤쪽에 작업대가 있었죠. 여기가 미란이네 떡집이구나. 성재 씨가 중얼거렸어요. 마치 확인하듯이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저는 뒤쪽으로 가서 보리차를 데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건지 2주 만에 보는 거잖아요. 아니, 2주 동안 피했으니까 이렇게 떨리는 건지도 몰랐어요. 보리차를 가져다 줬습니다. 성재 씨가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하네요. 많이 추우셨죠? 괜찮아요. 성재 씨가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이 좀 쓸쓸해 보였어요. 떡을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루떡이 몇 개 남아 있었거든요. 봉투에 담으면서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성재 씨가 저를 봤습니다. 뭐요? 몇 번 왔다고 했잖아요. 왜요? 성재 씨가 잠시 침묵했어요. 보리차 잔을 내려놓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매일 왔어요. 저는 손을 멈추고 성재 씨를 봤어요. 일주일째요. 매일 저녁에 와서 불 켜져 있나 보고, 손님 있으면 그냥 가고, 오늘은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싶었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왔다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말도 안 걸고, 그냥 보기만 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미란 씨가 바쁘다고 해서 부담 주기 싫었어요. 근데 그냥 가기는 싫더라고요.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떡 포장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사람이 저를 보려고 매일 왔다는 게, 연락도 제대로 안 하는 기다렸다는 게 바보같이 왜 그래요?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좀 떨렸습니다.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성재 씨가 쓰음을 지었어요. 혼자 산 지 15년이에요. 이제 와서 누군가랑 연애하고 함께 한다는 게 맞나 싶었어요. 그냥 혼자 편하게 살다 가면 되지. 뭐하러 복잡하게 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는 가만히 들었어요. 그 말이 제 생각이랑 똑같았거든요. 근데 버스에서 미란 씨 손잡았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성재 씨가 저를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미란 씨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아, 이런 온기가 있으면 좋겠다. 혼자 살다가도 이런 온기 한 번쯤은 느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요.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매일 성재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이 나이에 설레는 게 잘 안 되면 어쩌나 또 혼자 되면 어쩌나. 그래서 피했어요. 바보같이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슬픈 건지 미안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기다려줬다는 게 고마운 건지. 근데 피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성재 씨 생각이 자꾸 나서 성재 씨가 일어났어요.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게 창피했거든요. 성재 씨가 제 턱을 살짝 들어 올렸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럼 이제 안 피해도 되겠네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형재 씨가 엄지손가락으로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천천히 해요. 급하게 안 할게요. 떡 사러 자주 올게요. 매일은 좀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 저는 웃었어요. 울면서 웃었습니다. 매일 오세요. 진짜요? 성재 씨가 웃었어요. 환하게 버스에서 처음 봤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성재 씨가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버스에서 느꼈던 그 온기 똑같았습니다. 아니, 더 따뜻했어요. 성재 씨 손 그때처럼 따뜻하네요. 미란 씨 손이 더 따뜻해요. 그날 떡집 문 일찍 닫았어요. 집으로 갔습니다. 제 집으로 성재 씨가 따라왔어요. 아무 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니까 텅 빈 거실이 보였어요. 5년 동안 혼자 살던 집. 근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좁아요. 별거 없고 제가 말했어요. 괜히 민망해서 괜찮아요. 미란 씨 집이잖아요. 성재 씨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거실, 작은 부엌, 작은 방. 혼자 살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죠. 차 드릴까요? 아니요. 성재 씨가 저를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2주 동안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2주 동안 매일 밤이 사람 생각하면서 잤어요.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라서 저도요. 매일 왔잖아요. 성재 씨가 웃었어요. 그러고는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저도 다가갔어요. 제가 먼저 안았습니다. 품이 넓었어요. 따뜻했고요. 버스에서 끌어안았을 때랑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급했어요. 지금은 여유가 있었죠. 미란 씨. 네, 오늘은 안 피할 거죠? 저는 웃었어요. 안 피해요. 성재 씨가 제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이 가까워졌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럽게 버스에서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마치 시간이 많다는 듯이 키스가 깊어졌어요.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재 씨의 손이 제 허리로 왔어요. 끌어당기듯이 몸이 밀착됐습니다. 방으로 갈까요? 성재 씨가 물었어요. 낮은 목소리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을 잡고 방으로 갔어요.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고 싶었거든요. 성재 씨가 저를 침대에 눕혔어요. 조심스럽게 소중한 것 다루듯이 괜찮아요. 또 물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물어봤습니다. 괜찮냐고, 해도 되냐고. 그게 좋았어요. 배려받는 느낌이 들어서, 네, 괜찮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성재 씨가 웃었습니다. 버스에서는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30분 1시간. 그게 전부였죠. 게다가 옷도 제대로 못 벗었고, 외투 아래에서 몰래 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오늘 밤은 달랐습니다. 시간이 많았어요. 급할 이유가 없었죠. 성재 씨가 제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이마 눈썹부터 천천히 손끝이 부드러웠습니다. 정비소에서 평생 일한 손인데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나 싶었어요. 예뻐요. 성재 씨가 말했어요. 그 말에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예쁜데요? 진짜로 성재 씨가 또 키스했어요. 이마에 눈꺼풀에 코끝에 입술에 천천히 내려오면서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느낌, 누군가한테 원해지는 느낌. 그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성재 씨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버스에서처럼 능숙하게 어디를 어떻게 만져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성재 씨. 네. 어떻게 이렇게 능숙해요? 성재 씨가 웃었어요. 미란 씨가 좋아서 그래요. 잘해주고 싶어서. 그 말에 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위해서 이러는 거구나. 제가 좋아서 이러는 거구나. 서로를 느꼈습니다. 천천히 깊이 버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것들을 느꼈어요. 온몸이 하나가 되는 느낌. 숨결이 섞이는 느낌. 심장 박동이 전해지는 느낌. 미란 씨, 성재 씨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낮은 목소리로.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좋아요. 그 말 한마디에 온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버스에서 상상만 했던 것들이 현실이 됐습니다. 성재 씨가 움직일 때마다 파도가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온몸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버스에서처럼 참지 않아도 됐거든요. 여기는 제 집이니까 아무도 안 들으니까 괜찮아요. 성재 씨가 또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멈추지 마요. 그 말에 성재 씨가 웃었어요. 그러고는 더 깊이 더 세게. 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성재 씨는 지칠 줄을 모르더라고요. 정비소에서 평생 몸 쓰신 분이라 그런지 체력이 정말 대단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체력이라니 놀라웠습니다. 힘들면 쉬어요. 제가 말했어요. 성재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힘들어요. 미란 씨랑 있으면 그 말이 또 가슴을 울렸어요. 밤새 함께 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쉬었다가 다시, 또 쉬었다가 다시 이 끝이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성재 씨 품에 안겨서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옆에 있는 밤이었어요.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누군가랑 함께 잠드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 후로 자주 만났습니다. 진짜 이틀에 한 번 아니, 거의 매일 성재 씨가 저녁마다 떡집에 왔어요. 같이 문 닫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그랬어요.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영자가 어느 날 미용실에서 물었어요. 야, 너 요즘 피부가 왜 이래? 뭐 발랐어? 그냥 잘 자서 그런가? 잘 자긴. 다 알아. 영자가 눈을 흘겼지만 저는 웃기만 했어요. 그 이유는 비밀이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떡집 앞에 봄꽃이 피었어요.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죠. 그날 저녁 성재 씨가 떡집에 왔어요. 평소처럼. 근데 표정이 좀 달랐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떡집 문을 닫고 같이 걸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나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죠.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네, 나랑 같이 살래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살자고. 이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한 거잖아요. 매일 오는 거 힘들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매일 와도 좋은데 아침에 헤어지는 게 싫어서요. 성재 씨가 저를 봤어요.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미란 씨가 옆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물이 났거든요. 또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네, 대답했습니다. 짧게. 성재 씨가 눈을 크게 떴어요. 진짜요. 네, 같이 살아요. 성재 씨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꽉 숨이 막힐 것 같았는데 행복했어요.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우리 위로 마치 축복처럼 그날 밤밤새 함께했어요. 축하한다면서 성재 씨가 그랬죠.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도 만들어지고 이어지는구나. 친구 따라 억지로 탄 버스, 뽑기로 정해진 옆자리, 술 냄새 가득한 그 난장판 속에서 제 인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맞나 싶었죠. 근데 그 사람은 기다려줬어요. 매일 떡집 앞에 와서 저 대신 용기 내줬습니다. 버스 안에서 느꼈던 그 따뜻한 손, 싫지 않았던 그 온기, 그게 진짜였어요. 여러분 기회가 오면 잡으세요. 이 나이에 뭐 하나 싶어도 망설이지 마세요. 피하면 더 힘들어요. 만나고 싶으면 만나세요. 진짜 인연이라면 기다려주더라고요. 저처럼요.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